네. 이번 주는 그 22강 진석 선생님께서 뒷부분 마저 리딩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어, 스터디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아무 말을 좀 하고 지나가자면 어, 저는 약간 요즘에 일해서 좀 길을 잃은 상태여서 약간 멘탈 관리도 좀 안 됐었고 어, 뭔가 당 섭취가 많아졌고, 약간 수면의 질이 좀 안 좋아져서 다시 좀 그런 것들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뒷부분까지 레코드 보고 왔고, 어, 그 정인이도 사실 일주일 동안 쉬니까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 조금 복기를 하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통틀어서 한 두세 시간 그다음에 지난주에 하셨던 영상을 한 반쯤 봤는데 알듯 말듯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혹시 다들 괜찮으시면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 다시 조금 얘기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그룹 액션 잘 모르겠기는 한데, 어, 말씀 준비하신 게 있으면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별달, 그냥 매일매일이 거의 비슷한데, 너무 그, 이번 주 체력을 소진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 네, 일단은 리딩 해주시는 거 열심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드는 데까지. 저는 선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한 번씩 다 보긴 했는데, 어, 그, 어쨌든 이게 그 매틀랩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는 거라서 매틀랩 예시를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열심히 코딩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트보드 쓰시나요? 네네. 네. 어, 그냥 하면 될까요? 네. 네, 한번 일단은, 눌러주시면. 네. 일단은, 지난주에 대한 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 제가 본 내용까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C1을 이제 퍼션트에서 몰빗들을 가지고, 그거를 반지름만 남겨서 의미 아닌 실수로 이야기한다. 이 부분까지 제가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일련의 과정이 잘 안 들어와서 그거 그 주제에 관심들이 혹시 있으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들었을 때 지금 하는 이 사이클릭 그룹과 쿼션트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연결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시면은 제가 이해한 걸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뭐 더 보충해 주실 수 있으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꺼낸 건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룹 액션까지 가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해서 쿼션트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한다는 게 신기해 보여가지고 전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괜찮으세요? 저는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건 거의 없지만 일단 뭐 이렇게 대충 어떻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영상을 할 때 다 말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그 인터넷 검색을 해가면서 따라가면서 해봤는데 잘 그 제가 폴라 코디네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상상을 하는데 제약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제 아 이렇게 해서 쿼션트를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런 이제 직관을 얻기를 사실은 바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건데 어 이 코너를 어, 어쨌든 그 이 요게 등장하는 거는 맞는 거죠. 일단은 뭐 적으신 건가요? 아 예, 여기다 줬거든요. E2D IT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는 맞는 거죠. 여기다 줬거든요. 제가 아직 눈을 안 눌렀거든요. 요게 등장하는 거는 맞는 거죠. 이게 그 등장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복소수인 것이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 얘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T라는 애가 하는 일이 뭐야? T는 그냥 실수인데요, 여기서는. 아예 그 복소평면상에, 여기 C1이라는 복소평면상에, 음, 그 단위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어, 잠깐만요. 단위원을,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리면은, 단위원상의 어떤 점을 그 정의하는 데에는 요 각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요 각도가 t입니다. 아, 그럼 여기가 exponential i t가 됩니다.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 코사인 T 플러스 I의 사인 T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 I가 복소수인 거고요. 네.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은 여기서 반지름이라는 걸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 사실 이거는 설명하려면은 뭐 설명할 수 있기는 한데, 음, 일단은 여기 이게 어떻게 이게 되느냐부터 설명을 해보자면은 제가 이거는 저기 찾으면은 나올 텐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되는지. 요런 게 있는데요. 네, 이건 한번 좀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함수를 테일러 급수로 변환을 한 네, 네, 건데 네,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이렇게 잘 된다는 게 그 증명이 되어 있는데 테일러 급수 그 표현식에 의해서 이게 네, 복소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복소수로 확장해도 잘 될까라는 것에서 이 g에다가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를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 그 IT 같은 그러니까 g에다가 IT 같은 걸 집어넣어 보면은 네, 그러면 이거 다 계산될 거잖아요. 네.
계산해서 중간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하고, 중간 과정, 여기 있네. 중간 과정도 여기 위키에 다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IX를 집어넣어 보면은 G 자리에, 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그 허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 I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네네. I가 없는 부분은 코사인 X랑 똑같고, I가 있는 부분은 사인 X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여기는 코사인 x를 테일러 정, x는 네. 0에서 테일러 전개를 한 거고, 이거는 사인 x는 0에서 테일러 전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e to the i x는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랑 똑같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면 복소수잖아요. 어쨌든 이게. 네. 그럼 우리 이거 알잖아요. 복소수의 성질 그 만들 때 이것의 크기는 이렇게 적잖아요. 아, a제곱 예. 더하기 b제곱. 예. 이것의 크기는 코사인 t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니까 그건 1이죠. 예. 아, t에 상관없이 혹시 1이죠. 그러면은 그 여기서 축들이 지워버려. 이게 코사인 T축이고 이게 사인 T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그럼 볼, C1이면 그렇게 아닌가? 한쪽은 허수축, 불러도 한쪽은 돼. 실수축이 아닌가? 네, 그렇게 봐야 맞는데, 굳이 코사인 t축, 사인 t축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할 것 같고, 그냥 네. 실수축, 허수축이죠. 아, 네네. 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 방금 그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 폴라 코디네이트처럼 바꾸는 것처럼 되는 건가요? 컬러 코디네이션 뭔가요? 국자표. 어, 네. 네, 제가 한국말로는 어떻게 설명드릴지 몰라가지고, 왠지 아까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고,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싶은데, 폴라 코디네이트과 옥소수, 그러니까 C1이라는 액체들은 그 원투원, 원투인 뭐 그런 관계. 원투원은 아닙니다. 이게 컬러 코디네이션이니까, 음, 사실 대응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코사인 T로 대응시키고, 얘를 사인 T로 대응시키면은, 보통 폴라 코디네이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죠. R하고 세타만 쓰죠. 알세타. 예. 아, 네. 네네. 네. 그러네. 근데 폴라 코디네이시랑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시랑 1대1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 한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R 세타는 뭐랑 똑같냐면은 마이너스 R, 세타 더하기 180도랑 똑같기 때문에 파이, 파이랑 똑같기 때문에 1대1은 아니에요. 그럼 방금 그 최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어떤 질문인 건가요?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김 선생님께서 그, 지금 북소평면 위에서 가로축을 코사인 t로 두고, 어, 그, 세로축을 사인 t로 두면 되지 않겠느냐, 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그게 이 콜라 콜리네이트 하는 거랑, 실수 평면에서 콜라 콜리네이트 하는 거랑 비슷해서, 혹시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일단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도 사실 폴라 코디넷이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라고 생각하면은, 어, 아니, 왜냐면 저는 뭐가 비슷한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T가 세타처럼 보이고, 아, 예,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EIT는 단위원이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길이를 늘려주는 거에 앞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시 지금 한 번만 그러면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최현 선생님 말씀 먼저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써서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아, 써서요? 아, 뭐 딱히 쓸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아까 아니 지금 제가 마우스라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여 제가 제대로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게 단위원이라면 여기에 무언가 뭐 R에 상응하는 게 있으면 네, 답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IT의 R은 어떻게 적으신 건가요? 지수에 곱해진 네, R이요. 근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지금 약간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원래 이 표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쓰지 않나요? 코사인 이거였나? 그쵸? 예, 맞네. 여기 있다. 네. 네네, 네. 그러면 이거의 그 길이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 실수배를 할 수 있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네. R이 이 앞에 붙는 건가요? 그럼? 네, 그러면은 이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길이가 R로 나오니까 얘랑 이제 비슷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예. 이런 건가요? 네, 네. 잠깐만요. 지금 R이, R이 뭐죠? 무슨 의미에서 R을 쓰신 거죠? 이 길이요, 길이. 그 플러스하다, 레디우스에 그러면은 여기 스퀘어 루트가 일단 있으면 안 되고요. 네. 그냥 R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자체가 크긴데. 아, 네, 네, 맞다, 맞다.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여기 R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 네, 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여기다가 앞에다가 네. 붙이는 걸로. 네, 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아마 식으로 해야겠죠. 네, 얘가 R, E, I, I, T, 이런 T. 식으로 해야겠죠. 네.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아무 말처럼 얘기해봤습니다. 어, 혹시, 그러면은, 제가 극좌표계랑 헷갈린 이거는, 어,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제가 뭐랑 헷갈렸던 걸까요?
이 좌표계가 또 따로 칭하는 것이 혹시 있었나요? 지금 그 옆에 있는 E2D IT 단위원을 이루는 그 원소가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네네. 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 틀리면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네, 저는 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옥소수 공포증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나니까, 어, 그러니까 이 알만 남긴다는 말이 알 하나마다 이제 원이 하나씩 할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그때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E2D IT가 네, 단위원이니까 R E2D IT를 하면은 그 반지름배한 원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R이 중요하게 나왔던가요? 내용에서? 아, 영상에서요? 네네. 아,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반지름 정보만 남기겠다라고 표현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이제 그 맥락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난번에 그 강성 선생님이 R2를 선으로 퍼센트 하신 것처럼 이거는 C1을 그러니까 단위가 아니고 원들로 쿼션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0 또는 양의 그 네, 실수로 표현된다고 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 각각의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올빗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하나의 이퀴버런스 클래스가 되는 거. 네, 다 모으면 C1이 되고요. 그렇죠. 다 모으면 시온이 되죠. 그래서 다시 기억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실수 하나, 양의 실수 하나당 그 단위원이 할당이 되고, 그 단위원을 알마다 하나씩 다 모으면 시원이 된다고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단위원이란다. 그 아무튼 알마다 할당되는 그 올빗 자체가 그 코어션트 셋을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면. 예. 아, 예, 예. R은 이제 실수에 이렇게. 네네네네. 알바를 어, 어떤 이퀴버런스 아, 클래스라고 그 원 하나마다 나오는 거라고 하셨나요? 네네. 원마다. 어, 그거를 C1으로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음?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됐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나요? 아니, 잠깐만, 0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R 플러스 0도. 아무튼 이렇게 이건 들어갈 표기하면, 겁니다. 아마 이게 안 들어가는 걸 거고, 그다음에 네, 이거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표기는 이겁니다. 요거. 아, non 네. 네거티브 리얼 넘버. 이렇게. 이런 개념인 게 맞나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의구심이 드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코셋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여기서는 일단 이게 군인가요? 아, 얘가요? 네. 근데 이게 그 알마다 원이 하나씩 할당되는 거니까 결국 연산은 알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이 원소들이 뭐 R1, R2 이렇게 갈 텐데 네. 그러면은 군이지 않나요? 군이 되려면은 그 군의 조건 혹시 말씀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예 뭐 항등원과 여건이 있고 네. 그 일단 연산이 결합법칙, 주어져야 되죠. 네, 연산 주어져야 되고 네. 결합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교환은 교환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교환은 없어도 되고요. 예, 결합 법칙은 연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려면 그 결합 법칙은 돼야 되고 네네네네네. 군이라고 부르려면 일단 연산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항등원이 있고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네. 여기서 어떤 연산이 주어져 있나요? 아 그러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 표기를 연산을 쓸 때 정의한 좀 적이 없네.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표기를 쓰려면은. 아, 저도 어떻게 써야 정확한 표현인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 뭐 플러스든 뭐 곱하기든 뭐 뭔가가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네. 아, 저 혹시 죄송한데 표기는 둘째치고 일단은 의미적으로 왜 저렇게 쓰면은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H를 쿼션트 하는지. 그런데 그 일단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반지름 실수 R 하나마다 그러니까 복소들로 모여진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R 값을 이용해서 C를 쿼션트 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기를 생각해낸 것이죠. 근데 연산은 제가 생각을, 아, 얘가 C고 얘가 R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G1과 G2가 그 equivalent 하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가능하겠죠. 아이고, G1의 그 크기랑 G2의 크기가 똑같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아,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릴레이션을 주는 거죠. 네, 크기가 같은 것끼리 모아라, 이렇게. 네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는 이게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C가 들고 있는 연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제 R의 연산도 결정이 될 텐데, 서브그룹이니까 아무 릴레이션을 준 적이 없으니 어떤 어떤 기준으로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을 모을지를 기술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서브 그룹이 있어서 서브 그룹으로 코셋을 만들면 항상 되는 건가? 항상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그 G라는 군이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서브 그룹이 있어서 이렇게
그 코셋을 정의하면은 이게 다시 네, 군구조가 그 될 수는 있겠지만 네. 항상 되는지는 저도 지금 그 확신은 없는데 릴레이션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항상 이것이 다시 그룹이 되냐?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은 지금 C에다가 준 거잖아요. 네. C에다가 주고 이렇게 릴레이션을 주니까 알로 코션트가 된 건가요? 결과적으로. 정확히는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음, 릴레이션이, 그러니까, 모듈러스가 같은 복소수들끼리를 묶었다라는 말이니까, 그 한 올빗 안에 있는 복소수들을 다 모은 거를 이퀴버런스 릴레이션으로 지금 표현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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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예, 이해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되게 좀 원초적인 건데 이 예시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왜냐면 제가 그 영상을 볼 때 다들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보면서 흥미롭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냥 신기하긴 하죠. 왜냐면 복소수를 실수로 코션트를 한다고 그럴 수도 있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거기 이상의 뭔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저는, 그룹 액션의 정의를 끌고 네. 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근데 저도 솔직히 저번에 다 이해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저번에 필기를 해 놓은 것 중에 그, 이렇게 그룹 액션을 하는데 이 S를 C1으로 잡았을 때, 어, 그러면 그룹 액션은 복소수끼리의 곱이자 회전이다라는 말을 하셨었거든요. 네, 네, 네. 혹시 네. 같이 좀 뜯어볼 수 있을까요? 그 그룹 액션의 정의가 떼올까요? 기억하시는 분? 아,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그룹 액션의 관점에서 뜯어보면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 그룹 액션이 이번 영상에는 다뤄지지 않잖아요. 저번 주에 한 게 그룹 액션에 대한 아, 설명.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했는데 22강의 영상에는 그룹 액션이 안 아, 나오잖아요. 네. 네, 이거 보는 거는 다 괜찮으세요? 이 주제 반댈세를 해주시는 분이 안 계신데 정의를 뜯어보고 이해해 보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 올 줄은 상상을 못하고 그냥 저걸 이해해야겠다는 의도였는데
예, 한번 왔으면 이제 봐야 하니까. 네. 아, 그럼 혹시 22강에 더 준비한 내용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그 연습 문제 좀 풀어본 건 있는데요. 그게 뭐 그렇게 특별히 막 재밌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 뭐 라그랑지 역방향이랑 정방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왜냐면 이제 썸머리가 저번에 역방향이 나왔고, 이제 정방향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를 좀 뜯어보려고 하긴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아, 다뤘던 내용이 뭐, 앞으로도 나올 내용이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뭐, 아, 네, 이거 알아보려고 했다,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이것도 저는 괜찮거든요. 네, 그럼 그러면 이걸, 그룹 액션 2시까지만 하고 네네. 나머지 시간에는 준비하신 거 하고 이거는 그룹 액션 좀 더 미뤄도 되니까 2시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네네네. 이거를 보면 그룹이 주어져 있고 그냥 아무 셋이 주어져 있는데 그 G와 X의 카테시안 곱에서 X로 보내는 함수인데 그 G와 X를 연산한 거를 이게 알파인가요? 알파 GX로 보낸다는 그런 말처럼 보이는데 이 알파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함수를 태웠다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닌가? 여기서 그룹 카테시안 액션이라고 근데 이제 지칭하는 아니, 공역이 X네요. 저는, 어, 네, 네. 공역이 X고 정의역이 X의 곱집합인데 이게 뭔가 X의 원소로 환원된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 X가 있고 X가 있는데요. G라는 그룹이 있어서 G라는 그룹이 X에 뭔가 작용을 해서 X의 아이고, 없어졌다. X의 어떤 원소를 X의 다른 어떤 원소로 그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닷은 그룹의 연산인 건가요?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 여기 알파 대신에 점 찍으시면 돼요. 아, 그럼 그룹에 뭔가가 작용을 해서 X 안에 들어있는 어떤 X라는 원소를 뭐 이렇게 X2로 X2라는 무슨 원소로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알파라는 함수라는 이런 말이네. 그러니까 정확히 쓰려면 알파는 G 곱하기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아, 예. 정확히는 알파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여기 G도 같이 써야겠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네네네. 써야겠죠? 그러면 정의역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네. 뭐 이렇게 되고 G1, X1, 콤마가 X2로 간다 이런 얘기군요. 아, 그럼 이 다시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닷은 그걸 함수입니다. 알파로 주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아이덴티티랑 컴패리빌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G를 이제 다른 원소 H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이 연산은 그룹의 연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GH를 연산해가지고 X를 알파 연산을 한 거랑 그러니까 알파 함수를 태운 거랑 이렇게 해서 태운 거랑 그 H랑 X를 태운 다음에 거기에다 G를 또 태워도
똑같다. 그 얘기처럼 보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은 그, 이 작용이 복소수끼리 곱하는 거랑 회전 행렬이라고 하셨나요? 그냥 돌아가는 그 연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최전지기님께서 주신 예는 저 G에서 그 EIT가 G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X가 R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그거를, 어, X는 그냥 복소수죠. 복소수, 아니, 네. 다시 복소수로 보내는 거다. 그러면은 C1이면은 이렇게 적히는 게 맞죠? 잠시만, 제가 EIT가 G가 된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가는 거죠? 이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집합을 군으로서 C1에다가 작용을 시켜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EIT라는 원소를 모은 집합이 C1이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이건 크기가 1인 아, 예. 복소수들입니다. 크기가 1인 복소수를 모은 거군요. 아, 네. 네네네네. 음? 크기가 1인 복소수가 뭐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 여기는 그냥 집합이만 하면은 되는 건가요? 네. 아무 집합이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 ID를 소수에 작용을 시킨다는 것은 두 개를, 여기 함수가 함수는 곱셈으로 주는 게 맞나요? 여기?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서 이 그룹 액션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정의는 하기 나름이거든요. 아까 그 얘기했던 이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은 네. 그래서 주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주는 거죠. 지금 어, 그룹 X 이렇게 쓸게요. 이걸 정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G의 원소 G랑 그다음에 S 그 C1이라고 하니까 그냥 G라고 할게요. 이거 어떻게 줄 거냐면 그냥 G 곱하기 G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정의를. 그러면은 그 복소수 곱셈이니까 그 연산은 당연히 컴퓨터블 할 거고 그리고 항등원 있잖아요. 네. 네. 항등원 곱하면은 그 G의 항등원은 1이니까 1은 곱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이건 그룹 액션이 되죠. 네. 음, 그러면은 이 곱셈을 그룹 액션으로 하고, 어, 그런 복소수끼리의 곱이라는 것은 지금 되게 자명하게 보이는 것 같고, 회전은, 어, 좌측에 있는, 뭐, 이런 걸 하나 잡았다고 치면은, EIT? 잡았다고 치면은, 오른쪽에 있는 복소수랑 곱하면, 결국에는 여기가 아닌데?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안 달라집니다. 크기가 1인 복소수를
곱하면 무조건 크기가 1이 나온다는 말씀. 그 C1은 크기가 1이라는, C1은 그냥 임의의 소수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G라는 복소수가 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e to the it를 곱하면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이의 각도가 t잖아요. 네.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갑니다. t만큼 회전한 곳으로 갑니다. 음, 여기가 그러면은, G의 e to the it가 돼요. 그러니까 요 각도가 t가 돼요. 이동한 각도가 T가, 네. 음, 왜냐하면 복소수는 항상 복소수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e to the it를 곱한 거는 r에다가 e to the it 더하기 세타겠죠. 네. 아, 저게 의미하는 것은 원점에서 거리는 r이고 각도는 t 더하기 세타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네. t만큼 회전했다는 뜻이죠. 그럼 회전을 했다는 뜻이 이 소수 여기 기준으로 회전이라는 말씀이셨군요. 여기가 아니라. 원점 기준으로 회전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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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가 돌아간다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가 돌아가는. 네. 그러면 소수가 이렇게 다 적힌 거는 그 오일러 정리 맞나요?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방법으로 보신 게 있나요? 아니요. 어, 다르게 보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받아들였던 거라 굳이 두 개의 연결고리를 제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저기랑 똑같이 생겼네요. 저희 선형대수 2 곱하기 2 행렬에서 회전 행렬이랑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같은 겁니다,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지금 얘도 복소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투리 IT를 곱하지만 이투리 IT도 복소수이기 때문에 복소수에다가 복소수를 곱하니까 그대로 t만큼 더 회전한 복소수가 튀어나왔다는 말씀이실 거죠? 그거는 해석을 그렇게 한 거고요. 이, 이걸 사용한 거죠. 2의 x 곱하기 2의 y는 2의 x 더하기 y를 이용한 겁니다, 그냥. 예, 예. 그래서 지수법칙을 이용한 거다. 그런 네. 코멘트를 하셨지. 물론 지수 법칙이 복소수에서도 잘 된다는 거를 잘 되느냐라는 것까지 뭐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제가 저번에 들었을 때는 그 이 군의 작용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부분을 생각을 놓쳤었는데 오늘 다시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의해도 되는데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정의하는 방법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네.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러니까 뭐 이거 이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그룹 액션이라고 말하는군요. 이거 함수를 그러면. 네, 네, 네.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사실 그러니까 그 자유도가 여기 어쨌든 이 정의에는 녹아 있는 거니까 네. 제가 저번에 했던 질문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G와 G에 있는 어떤 뭐라 하나 G의 연산이랑 집합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 X라는 집합 사이에 어떤 뭐 호환성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거였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이 군의 작용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정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네,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에는 성질만 기술을 했지 여기에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하냐는 거는 전혀 기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정의를 볼 때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성질을 알겠습니다. 만족하기만 하면 우린 그걸 그룹 액션이라고 부를 거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거 많죠. 위상도 이러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그 파워셋의 부분집법 우리 위상이라고 부른다 라는 말도 사실 똑같은 말이고 내적도 똑같고 뭐다 똑같죠. 디스턴스 펑션도 그렇고. 저는 그냥 여기 이제 이 다시 사실 그냥 이걸 전체를 제대로 이해 안 하고 보면 지금까지 본 게 그냥 그룹에서의 연산이잖아요. 사실 여기서 이 다시라는 게 그냥 이 함수를 말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소리 있어요. 그룹 연산이냐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알파를 뱉어주는 예, 연산처럼. 어떠세요? 이 주제 더 이렇게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딱 하나 살짝 걸리는 부분이 이거를 복수수로, 임의 복수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던 게, 어, 다들 완전히 아시겠나요? 아, 그거는 순서가 계속 헷갈려갖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사인 사인 끝.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 형태가 복소수랑 똑같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저 코사인이랑 사인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가가 궁금한데, 왜냐면 원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x라는 게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편이상 복소수로 했는데 이 복소수 평면 내 뭐 반지름이 임의의 반지름을 가진 어떤 원을 이걸 하나의 셋으로 해도 똑같이 분해 작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애초에 원을 봐서 애초에 원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된다인 거죠. 모든 복소수를 사실상 다 표현할 수 있다기보다는. 네, 원을 다 모으면 시원이 되니까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표현 그리고 그 납득했습니다. 모든 원들은 R 값에 따라 정해지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음, 다음 거에 되나요? 22강, 22강 어,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저는 그 21강에 그 보니까 서머리를 해두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상 말미에. 그래서 그걸 같이 봤으면 해서 제가 지금 갖고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인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이게 21강의 내용이었고, 이제 22강에 추가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이게 정방향이니까, 저 잠깐 혹시 진짜 죄송한데, 방금 전에 했던 거가 C1이 혹시 무엇인가요? C1이 원래 원을 뜻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모든 복소수의 모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C1은 그래서, 원의 네. 모임이죠. C1이
아, C1의 뜻이 원래 그건가요? 아니요, C1은 모든 복소수가 맞는데 네. C1을 그 원들로 쿼션트를 하면 원으로 쿼션트를 하면 이제 원들을 다 모으면 C1이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신 약간 이런 그 아, 네. 예, 이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이거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이제 진짜 이제 납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원 하나가 이제 크기가 같은 거라고 치면 여기서 이제 릴레이션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쿼션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라그랑지 역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방향은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위에 이게 빠졌구나. 그게 역방향, 이게 역방향이지 않나요? 그게 라그랑지 정리 아닌가요? 잠깐만요. 그러네요. 네. 몰랐어. 21강의 썸머리라 저게 역방향으로 착각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22강 내용을 확장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H를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22강에서는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이야기를 걷어내고 이거를 생각하려고 하는 접근이 맞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제너레이터를 했고 좀더 떼와서 그와 별개로 제가 연습 문제를 풀었던 게 있는데 혹시 연습 문제 푸는 거는 궁금하신가요? 여기에 나왔던 두 개 연습 문제. 그거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시간이 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 보면은 첫 번째 있는 연습 문제는 이거였거든요. 왜냐면 저도 연습 문제를 푸는 게 제가 맞게 풀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맨 처음에 연습 문제가 그 레프트 코셋을 만드는 이 릴레이션이 뭐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냐 그거 질문이었잖아요. 제가 연습 문제를 떼우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거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네. 네네. 그러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뭐 리플렉시비티를 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뭐 제가 한번 그냥 쭉 풀어보겠습니다. H가 서브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정의가 G와 G 프라임이 뭐 G의 원소면 이제 레프트라고 했으니까 G의 여건이랑 G 프라임을 곱하면 H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랑 이거랑이 관계가 있음을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아, 네. 저기, 어, 아, 이거 잠깐만. 네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릴레이션을 저기 따올게요. 아, 네. 릴레이션은 무엇과 무엇 간의 릴레이션이냐면은 G라는 그룹의 두 원소의 릴레이션이에요. 여기는. 네. 네. 그러면 리플렉티비티라는 게 리플렉 리플렉시브하다는 게 자기 자신과 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G 프라임에 나오면 안 되죠. 아, 그럼 이게 클레임인 거가 아, 맞죠?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 네. 자기가 자기랑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 그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항등원이니까 H에 들어가서 되는 거네요. 네, 네. 알지. 그렇게 풀지 않았지. 10%.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시메트리를 볼 건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G 프라임이 G랑 릴레이션이 있으면 이제 G 프라임의 여번에다가 G를 곱하면 H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클레임이 이게 맞나요? 클레임이 어 그러면 이제 G와 G 프라임이 그렇게 예, 릴레이션이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나요? 클레임이 이거 아,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쓴 이유는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것도 돼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쓴 거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이게 그 전제 자체가 그 이거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쓰진 않았는데 잘못했다. 이거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인 이것도 과정을 매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리플렉시비티도 G랑 네네네. G랑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좀 더 자세히 써보면 만약에
G의 여권에다가 G 프라임을 해서 H에 들어가면 그러면 G 프라임의 여권에다가 G를 해도 H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다시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걸 푼 방법이 저도 확신이 없는 게 그 어떻게 아, 했냐면은 여건, 네. 아, H가 그룹이니까 여건도 들어간다 아닌가요? 네,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둘 다 H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는데 어 이렇게 연산을 해도 되는 거죠? 제가 풀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막 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나? 막 그렇게 생각을 결합법칙이 되니까 그 여건의 그 정의를 써서 이거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아, 그냥 두 개 곱하는 식으로요? 네, 그래서 항등원에 나오면 여건이라는 게 여건의 정의니까. 그럼 일단 이거를 음. 곱해가지고 그 여건임을 이거랑, 아, 이렇게 곱해서 보인 다음에 이게 근데 또 유일하다는 것도 보여야 되는 그게 복잡한 문제인가요? 이거는 됐고.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아, 이거는 건가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이렇게 묶어서 연산을 하고 또 이렇게 묶어서 하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건인 게 보이니까 그러면은 시메트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여건이 이렇게만 보이면 되는 건가요? 이거 유일하다는 익시스턴스는 확실한데 유일하다까지 보여야 되는 걸까요? 어, 그거는 H가 그룹이라 음, 원래 그렇지 않나요? H가 그룹이면은 여건이 유일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비티를 보면 D는 뭐 G랑 G 프라임이랑 뭐 K가 뭐 이제 G의 원소라고 하면은 원하는 게 만약에 G와 G 프라임이 관계가 있고 G 프라임과 K가 뭐 관계가 있으면 G랑 K도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건데요. 이거는 그냥 진짜 단순히 계산한 건데요. 왜냐면은 일단은 얘네 둘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G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이제
G의 여권에다가 K를 인산하면 H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성립할 때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G의 여권에다가 G 프라임을 하면 H의 원소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G 프라임의 여권에다가 이제 K를 하면 H의 원소가 되는 건데요.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릴레이션 준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두 개를 계산했거든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그냥 두 개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까 썼던 거 이렇게 곱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항등원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음,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대영 선생님이랑 하다가 질문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루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는 꼭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증명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파란색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였냐면은 이 부분이 왜 for sum이냐 그거였는데요. 혹시 이거 국태 선생님 혹시 좀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이 부분이 왜 for sum인지 n인지. 이 질문은 그냥 이 한정사의 의미가 저희 뭐 한정사는 뭐 홀섬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뭐라 하나 홀 어리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이런 이그지스턴스 한정사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니까 저는 그냥 이게 그러니까 any처럼 어떤 for all처럼 그런 의미의 한정사로 쓰인 걸로 이해를 했고 그 질문을 했는데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해했던 방식은 여기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G 프라임을 다 모은 거니까 G 프라임을 모으려면은 이 조건 대시법으로 해당하는 이 GH가 각각 모두 정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 G는 위에서는 이제 정해지죠. 이 G는 이제 위에서 그냥 픽스 되는 거고 그리고 H도 모든 H의 원소인 스몰 h에 대해서 모두 갖고 와야지 이것도 이제 H도 그 순간 정해져서 그래서 이제 G 프라임을 다 모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이게 뭐 N이랑 똑같은 의미인지 그냥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은 여기까지는 H를 다 모아서 모든 H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르게 생각한 부분은 이 줄은 최소한 그 여기 부분은 이제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여기 부분은 최소한 어떤 G 프라임이라는 원소가 있을 때 몇몇의 H에 대해서 그 G에다가 연산을 시키면 G 프라임이 나온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마찬가지로 여기도 모든 H를 집어넣어가지고 G 프라임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약간 그런 문제예요.
위에 줄부터 그게 모든 H가 아니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 연산 여기. 자체가 예, 이치 G에 대해서니까 이 아무 G를 고정시키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윗줄도 그냥 H가 아니라 G 인버스 G 프라임이 H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H를 다 끌어온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G랑 지금 그러니까 G의 역원이랑 G 프라임의 연산값이 어떤 H가 되는 거죠. 모든 H가 아니라. 그리고 그 G가 이제 각각의 G니까 G가 하나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G의 역원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고 G 프라임이 또 뭔가가 있다면 그 결합값이 어떤 H가 된다. 그런데 그런 G 프라임을 모은다라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건지 일단은 예, 모르겠어요. 태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러니까 이 위에 거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둘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음, 둘 다 모든 H라는 의미는 아니고 얘도 이걸 연산했을 때 결과로서 H가 이제 원소가 된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 얘도 이제 이렇게 하면 G 프라임이 나오는데 G 프라임이 되는 게 홀섬 H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술 자체가 H의 모든 원소를 끌어온다 그 뜻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그 G는 일단 고정이니까 G 여건도 고정일 거고 그러면은 이거랑 어 여건의 오른쪽에 곱하는 이 원소들 중에 어 H의 원소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G 프라임을 모았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음, 그러면 애시당초 H의 모든 원소들을 끌어오지 않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풀어보니 GH가 H의 원소가 돼서 결국에는 H를 다 끌어다가 G에다가 연산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 꼴이잖아요. 네.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H에 대한 해석이 여기 이렇게 다를까 싶은 의심이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냥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얘기는 한 건데, 어, 뭐 여기서는 그러게요. 여기서는 모든 H고 여기서는 뭐 특정한 H고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다 이퀄러티인데. 그래서 음, 이거는 군 이전의 집합론적인 그 네, 맞아요. 언어의 문제인데, 네. 제가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G 인버스 G 프라임이 H에 들어간다는 말은, H의 원소라는 말은 어떤 H의 원소, 어떤 H가 존재해서 G 인버스 G 프라임이 H라는 뜻이죠. 네. 다시 말해서 H의 원소, 어떤 H가 존재해서 G 프라임은 GH라는 뜻이죠. 네. 네. 이걸 그냥 이렇게 옮긴 것뿐입니다. 뽀썸이라는 게. 근데 그 밑에 줄에서는 그 G 라지 H가 그 네, 모으는 방식이 이것도 for some이었던가요? 아니죠. 그렇게 해야 맞을 이건 것 같긴 아니죠. 한데. 이건 얘는 아니죠. 아닌 거죠. 다 네.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G는 여기서 고정을 했어요. 원소 G는 고정을 했고, 그다음에 G의 동치류를 모으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정의상 아, 여기까지 이렇게 썼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보면은 G 프라임을 모두 모을 거예요. 근데 어떤 G 프라임이냐면 이 G는 고정돼 있고 포섬 H에 대해서 그 G에다가 H를 연산해서 나오는 G 프라임을 모두 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포섬은
그냥 H에서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G'을 다 모으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모든 H에 대해서 GH를 모두 모은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그렇다고 이 자리에 N을 쓰면 안 된다는 안 되죠. 말씀이죠.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음. 뭔가 완전히 100% 이해는 안 된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이해가 일단은 안 몇 됩니다. 줄까지에서는 어, H의, H의 제약 조건이 G에 의해서 걸리는 거 아니,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여진지 아니면 그냥 아예 틀린 건지가 사실 저는 궁금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분명히 모든 H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게 되면서 모든 H를 그러니까 모든 H를 의미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등식 관계 때문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H의 원소가 되는 릴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주고 나서 양쪽에다 G를 연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는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H라는 뜻은 맞는데 결국에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다 되는 관계다 보니까 그냥 대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니까 아무 H나 단어도 되는 것처럼 변한 그런 과정이 아닌 건가요? 네,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거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 납득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저는요. 그 여기서 이 집합을 표현할 때 이 네. 이 G 프라임을 어쨌든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G 프라임을 정할 때 여기 스몰 g는 위에서 이제 픽업 돼 있고 픽스 돼 있고 맞나? 그래서 스몰 g는 픽스 돼 있으니까 이거 G 인버스죠? 네. G 인버스도 픽스가 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모으고 싶은 거고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H라고 한다면 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르기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이 줄까지는 H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다 이퀄 관계니까 쓰고 나니 이렇게 된 거는 맞는데 H를 만들려면 이렇게 그 릴레이션을 줬으니까 H를 만들려면 이렇게 연산하면 H에 들어간다. 그건 이제 아예 정의를 하는 레벨인 거잖아요. 세팅인 거잖아요. 이런 걸로 하자. 그러니까 G 프라임을 고를 때 이렇게 곱할 때 H에 들어가는 걸 고르자. 이렇게 해서 고른 것이고 그거를 써보니까 이제 그룹의 어떤 연산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양쪽에다 G를 곱해가지고 G를 곱해버리니까 G 프라임이 되는 GH를 모은 거랑 똑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동치 관계 여기에 세 개의 동치 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H를 가져다가 G에다가 왼쪽에다 G를 곱하는 거랑 똑같아지긴 했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례에 한정된 것이지 예를 들어 뭐 이미의 어떤 것들을 폴섬 H라고 썼을 때 H가 모든 H를 의미할 수는 없잖아요. 저, 그런 식으로 조금 예. 궁금한 게, 그러면은, 어, 이, 이 G 인버스 G 프라임이 H의 모든 원소를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은 지금 없는 그러니까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써보니까 그 말이 맞긴 한데 지금 덜 풀고 예를 들어 덜 풀고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H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보장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연산했을 때 모든 H를 다 만들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계산한 값이 H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H의 어떤 특정 원소의 할당만 되면 되지 여기서 H를 모두 표현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관계를 보아하니 양쪽에다 G를 곱하니까 아예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관계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G 프라임을 쓰는 거나 GH를 쓰는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아져 버려서 쓰고 나니 모든 H의 원소를 기술하는 거와 같아졌다는 얘기지. 만약에, 그러니까 기술을 그 할 때, 예, 마지막이 예. 왜 쓰고 나니 모든 원소가 갑자기 나오는지가.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등호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녹색으로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바꿔?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게 H의 원소가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게 더 큰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H를 모두 만들어낼 수 있냐? 네, 예를 들어서 H의 원소 중에서 이상한 놈이 있어가지고 걔는 G에다가 뭘 곱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H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더 큰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거라 지금 예전에 분명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거 다 모든 H가 안 되지 않나요? 저는 그 지금 드는 생각이 그 맨 첫 줄에 HG에 대해서니까 G가 결정되면서 H의 그가 해당되는 값들도 바뀔 것 같아서 그래서 G에 이제 D equivalence class of G라고 쓴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등호가 오면 안 되죠. 예, 저도 그런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는 키가 이 부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와서야 완전히 G 프라임을 GH로 대체해서 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과정들이 다들 중간에 어떤 군의 성질이나 어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십의 성질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아니, 군의 성질을 활용한 거거든요. 제 생각에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의 성질은 안 쓴 것 같고. 그러니까 쓰고 나니 그러면 모든 H를 지칭하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for some은 이게 사실 뭐 하나의 그 G에 대해서 썸인 거지. 네네, 네. 그러면 네, 이해가 되네. 어떤 G 프라임에 대해서 폴섬인 거죠. 네. 왜냐면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다 커버를 할 거니까 네, 네. 모든 그래서 마지막 줄은 이게, 잠깐만요. 아, 그래서 그 마지막 줄 위에까지는, 어, 갑자기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줄도 결국에는 G를 고정을 하고 하는 얘긴데. 여기요. 네. 여기는 그 제가 적어도 보기에는 G를 고정하고 거기다가 H를 하나하나 데려다가 다 연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걸 코셋이라고 G는 말하죠. 하나 고정이고 H는 하나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 위에 줄이랑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이요.
네. 갑자기 모든이 되는 게 왜 등호가 들어가는 게 왜 어떤 것을 없애는 건지? 그러니까 이 줄 때문에 저는 얘를 얘로 바꿔 쓸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네, 그래서 바꿔 쓴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바꿔 쓴 것이 왜 모든 H로 갑자기 연결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는 H가 H의 원소여야 된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니죠. 그건 좀 다른 아,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왜냐면 여기까지는 그 G는 픽스를 한 상태에서 G 프라임을 모을 거예요. 근데 어떤 G 프라임을 모을 거냐면 이것을 만족하는 H가 존재하는 G 프라임을 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한 H가 존재한다는 거랑 모든 H에 대해서 이 G 프라임이 존재한다는 거랑은 말이 다르죠. 예를 들어 존재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만 여기서 H의 존재성을 보장하고 있죠. H의 존재성을 보장하는 거랑 모든 H가 다 그걸 만족한다는 거랑은 다른 얘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요 집에 저기 내가 집에 부탁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등호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쓸 때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건 또 그런 거 같아요. 밥을 됐어. 그러니까 부담 먹고 있어. 그 근데 아무 저는 생각 없이 넘어갔는지 소금하고 그거 저기 헷갈려. 무기처럼 저는 시키더라. 이 우리가 나한테 부분에서 오면 보니까 좀 그거 그러니까 했는데 원래 이런 표현이 내가 의아하다고 느낀 게 무김치하고 그럼 그러면 어쨌든 이 무심수 G 갖고 프라임도 7시에 모든 G에서 이걸 만족하는 G 프라임을 갖고 6시에 있는 가고 거고 사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말하면은 붙이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을 부를 때 모든 아니면 가르치실 때 H의 모든 원소 H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G 프라임을 갖고 한다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결국 뭐 G 프라임은 뭐 G에서 갖고 오는 거고 H는 H에서 갖고 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려면 결국 하나는 이거 이 한정사를 써야 되고 하나는 이런 존재하는 한정사를 아닌가 써야 되나 그런 그래서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아직 왜 for some이 그건지 그 이 존재성에 대한 건지 그냥 n이라고 하면 뭐 아니죠. 이거는 명확하게, 여기까지는 명확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네, 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의 정의상, 네,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은 G 인버스 G 프라임이 H의 원소 중 어느 하나라는 거지, 네. 이걸 연산했을 때 H의 모든 원소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해석이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건데 그 어 G가 일단 픽스돼 있고 G 프라임 알고 G 인버스는 정해져 있고 모든 H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G 프라임을 모은 것.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이야기란 거예요, 지금. 네. G에 대해서 G 프라임을 모을 건데, 그러니까 G와 릴레이션이 있는 G 프라임을 모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G와 G 프라임이 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에 정의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H의 원소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스몰 h가 존재해서 이걸 만족한다는 뜻이죠. 네. 이거랑 여기에 한정사를 이렇게 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다르죠. 네. 음, 네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보면서 for some이 for any를 그냥 둔갑한 그런 느낌이
네, 지금 그 부분에 걸리는 거고, 아마 이거 노트에 있지 싶은데, 그 예시 중에서 저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G, 쿼션트 NG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음, 사이클 그룹? 그러니까 사이클 그룹을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G, 아이고, G마드, NG랑 덧셈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N까지도 하지 말고 3 정도 해보죠. 3G 덧셈. 그럼 이거는 사실상 뭐냐면은 0, 0, 1, 2죠. 그런데 여기에서 서브 그룹은 요겁니다. 요거. 이게 서브 그룹이죠. 그러면 G 인버스 G를 뭐라고 할까요? G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G를 1이라고 하고 그러면 1에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다시 쓸게요. 이걸 군이라고 하고요. 이걸 G라고 하고, 그다음에 H를 3G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G를 뭘로 줄 거냐면은 1로 줄 거고요. 그다음에 G 프라임을 뭘로 줄 거냐면 4로 줄 거예요. 그러면 G 인버스 G 프라임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예요. 이건 3이니까 H에 들어가죠. H에 들어가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어떤 그 3이라는 게 존재해서 G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3이라는 얘기지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이 원소들을 어떤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뭐 3n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치환을 해가지고 풀면 이게 나오니까 이제 다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이미 H에 대해서 되느냐 물어보는 건 아예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걸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H가 G의 서브 그룹이면은 그리고 그 H의 원소 그다음에 G의 원소 임의에 대해서 항상 이런 게 존재하냐? G 인버스는 GH인 이런 게 항상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잠깐만, 아니지? 이건 당연히 항상 존재하죠. 왜냐면 그룹에 대해 닫혀 있으니까. 그룹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뭔가 그 말씀하신 약간 결이 H는 뭐 예를 들어 3, 6, 9 이런 거 다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원소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의미를 두려고 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포썸이라는 거는 아, 그런 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사실상은 그, 이 H는 이 빅 H의, 어, 각각의 원소들이 다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얘기할 때는 하나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썸이라고 한다. 약간 그런 의미겠죠? 아,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제가 저기 기호를 바꿀게요. 여기를 바꾸면 되겠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존재하냐는 거죠. G는
G는 G 프라임 H인 G 프라임이 항상 존재하냐? 이 질문 그러면은, 아닐까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H의 원소 중에서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그 절대 만들 수 없는 G끼리 연산해서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런 H가 존재하면은 이거 두 개가 같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두 개가. 네, 네. 아, 그러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 썸이 그냥 일단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 H에 있는 원소들을 다 만들 수 있는지는 뭔가 Z 코션트 삼지에서는, 아무튼 Z 코션트 삼지에서는 좀 자명한 것 같은데, 나머지 예시에서는 사실 다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야, 여기서 G 프라임에 걸린 조건이 결국에 G의 원소라는 건데, H는 G의 서브그룹이니까, H가 G의 원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연산을 하면 무조건 G에 들어가는 거는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얘는 G에만 들어가면 되지 H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GH는 무조건 G의 원소인 것이 맞는데 그것까지는 맞잖아요. 일단 네. 그런데 GH가 여기서 말하는 이걸 만족하는 그 G 프라임이랑 똑같냐? 근데 그거는 여기서 보이지 않았나요? 네,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줄로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꼬여가지고 잠시만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H는 G의 원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GH가 G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GH를 연산하면 그러니까 이 조건은 모르겠지만 뭔가 G 프라임이 나오는 거는 맞잖아요. 네. GH를 하면 어딘가 G의 다른 원소로 가는 건 맞는데 네. 이 G 프라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GH라고 말을 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아니죠. 아닌가요? 네. GH가 되는 것들만 모으겠다는 거지. 아무거나 가져와도 GH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의미하는 거는 G 프라임을 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을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G 프라임을 모으겠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데 그 이렇게 표현되는 G 프라임을 모으겠다는 거랑 그 모든 H에 대해서 GH를 모으겠다는 거랑은 다른 말이죠. 다르지 않나요? 두 개가? 아니, 지금 잘 모르겠어요. 다르다고 하면 막 다른 것 같고 지금 막 머리가 꼬여가지고, 예.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거 또 생각해 네. 볼까요? 그러면, 진짜 저는 크게 의문 없이 받아들였었는데, 진짜 N이라고 하면 안 되는지가 궁금해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그거는 전혀 다른 그 의미가 돼버려요. N이라고 쓰면은.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네네. 지금 여기서 일로 왜 넘어갔는지, 그러니까 이게 왜 없어진 건지는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네네. 여기까지는 모호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근데 저 위에 그 H들의 각 원소에 대해서 말을 다 그래도 해야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아니, 여기는 그런 뜻은 마지막 아닌 걸로 줄까지? 저는 읽고 있거든요. 왜냐면 G의 역원에다가 G 프라임을 곱하면은 H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H 모든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오른쪽의 예시를 보면은 그 결국에는 그 H를 어, 각 H에 대해서 모으는 것처럼 보여서요. 그 G 프라임을. 그렇게 그래서 표현하는 이게 데가 뭐, 예시를 가지고 그, 그 일반화를 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 경우는 그 예시가 너무 명확하고 예시가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 이게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네. 그냥 네네. 임의의 군과 임의의 그 부분군에 대해서도 그게 되냐라는 거를 사실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질만 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 상황. 그럼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남은 거 박지현 선생님께서 리딩하실 분량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사실 그 뒤는 그냥 정방향이어서 이것만 확실히 되시면 다른 질문 없으면 다음 거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네. 그 연습 문제 근데 두 개 준비하셨다고 네, 하나 하셨던 더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궁금하시면 그거 다음 주에 풀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22강이랑 그리고 23강은 이현희 선생님께서 지금 안 돌아오시니까 그 제가 뒷부분 이어가지고 정의 정합 정도 맞추는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 주에 이거로 좀 주중에 얘기하겠다면 일단 제가 시도해 볼 것은 그 서브 그룹의 정의와 그룹의 정의만 가지고 저주를 넘어갈 수 있나 약간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저도 좀 캡처를 해놔야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어, 그 솔직히 저 마지막 거 의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는데 좋은 토론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채널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그 김다하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 그 연습 문제 이렇게 해도 되냐 해주신 부분 있죠. 좀 소중한 질문이었는데, 왜냐면 저도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와닿으면 하고, 안 와닿으면 넘어갔다가 또 나오면 또 하면 된다. 중요하면 또 나오겠지. 이 말씀을 충실히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도 예, 되게, 나 이렇게 해서 리딩을 할 수 있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 다들 참여해주신 덕에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박진호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짚어주신 거 덕분에 제가 모호했던 개념도 다시 짚어보고 또 구태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 던져주신 거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저 이거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참이란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게 참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본다는 생각으로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건 생각해보니까 너무 당연한 게 그냥 G 프라임을 G H 인버스로 놔두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임의의 H랑 임의의 G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G 프라임은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어 말만 조금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제가 왜 이거를 헷갈리고 있지라는 생각이 약간 조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금 써주신 부분도 캡처하겠습니다. 전 지금 머리를 더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슬랙에 다 올려둘게요. 이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